이거야? 뭔가 또 길어졌어. 왼쪽으로 살짝 다시. 네.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다시 하면 안 돼? 시작부터? 오케이. 다시 하자. 몇 번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10월 첫 번째 책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에는 네. 이다혜 작가님의 사인회가 오,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상주하시면서 이제 팬분들을 맞이하면서 사인도 해주시고 그런 낮에 작가님이 계셨고 목요일에는 원래는 저희가 수요일에 했어야 되는데 낮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 맞아요. 사는 손님 말고 그냥 손님. 그래서 뭔가 저희가 진득하게 신가는 타이밍 라이브 방송을 또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어떤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 미뤄서 부득이하게 목요일에 진행을 했는데 어떤 책으로 했냐면 김병훈 작가님의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단편집에 대한 신간 읽기 모임을 했었고 그걸 작가님이 또 바로 봐주셨어요 그날. 제가 좋다고 호들갑을 계속 떨어가지고 네, 실제 그 작가님의 어떤 귀에까지 들어갔고 네, 작가님도 잘 보셨다고 또 반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뿌듯했어요. 이걸 해나가는데 힘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이제 이다혜 작가님 심야 책방 북토크. 북토크가 있어.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알찬 북토크를 작가님 좀 꾸려주셨고 그렇게 9월에 작가의 책상 전시가 끝났습니다. 9월 보통 네. 월말에 네. 행사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진짜 좀 정신없이 월말은 항상 보냈던 것 같고 또 정산도 월말에 항상 하기 때문에 네. 진짜 정신없이 보냈고 10월 1일도 근데 정신이 없었어요. 네. 10월 1일은 이제 새로운 작가의 책상 전시 설치가 있었죠. 고수리 작가님 책상 전시를 10월부터 또 한 달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시 체인지를 저희가 낮에 좀 했었고 저녁에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일기떨기 1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가 또 있어서 하루가 되게 알차고 빡빡하게 좀 흘러갔습니다. 되게 팬분들이 네. 막 케이크랑 맞아요. 이것저것 많이 챙겨오셔서 맞아요. 진짜 1주년 약간 돌잔치하는 느낌으로 축하를 많이 받아서 이것 또한 계속 해나가는 좀 힘이 되었어요. 1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면은 이런 작은 기쁨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희가 10월 네. 전시 작가의 책상 전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네. 작업 책방 씀에 되게 핵심 프로그램 같았던 작가의 책상 전시는 좀 일단락하게 되었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10월까지가 네. 2주년 네, 계약한 지 2주년. 이 되는 달이어서 11월부터는 조금 시즌2 격으로 오. 새롭게 구조나 이런 것도 바꾸려고 네. 하는데 되게 의미 있게도 그러니까요. 작가의 책상전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고슬 작가님이 작가의 책상전 마지막 이거 되게 작가로. 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그렇게 되어서 신간이 나와서 마침. 저희도 마무리를 고슬 작가님으로 하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어떤 전시인지는 일단 고슬이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오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거 저서로 4번째 저서잖아요. 열심히 꾹꾹 잘 눌러 담아 썼다? 네, 들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10월에 책상전 네. 하기로 10월에 작가의 책상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밤과 여러 책들과 그리고 제가 아끼는 것들을 가득가득 가지고 와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상 씀에 오시면 제가 글쓰기 고민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되게 많이.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편지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책도 준비하고. 먹을 거? 네. 뭐 사탕 같은 거? 수리의 달이다. 10월은. 네, 그렇습니다. 10월. 제가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있음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혹시 얘기했잖아. 아니 일정 아니에요. 엄청 많아서 여기 상주도 못하고.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씀에 그래도 평일에 계속 상주하면서 와주시면 제가 눈맞춤, 악수, 그리고 포옹, 그리고 또 뭐 해줄까? 손키스. 하이파이브, 손키스까지 제가 다 해드립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굉장히 예능 프로그램 같은 장면 전환이 살짝 있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작가의 책상 전시를 함께 해주실 이제 고수리 작가님의 신간은 마음 쓰는 밤이라는 글쓰기 수업의 풍경과 또 작가님 스타일의 작법 이야기가 담긴 되게 두껍고 힘있고 단단한 책입니다. 저희가 작가님이 이 책을 쓰는 전 과정을 너무 가까이서 지켜봤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쓰신 책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진짜 좀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책으로 또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10월에는 3번 상주를 하시는데요. 엄마의 정체성이 또 있으셔가지고 주말에는 사실 상주가 힘드시고 대신 평일에 3번 정도 상주를 하시는데 내일 10월 7일 금요일 네. 또 10월 12일 수요일 10월 20일 목요일 이렇게 상주를 하세요. 상주 기간 동안 글쓰기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아쉽게도 또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만 항상 마감되었다는 소식만 마감되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자랑만 약간 하는데 근데 꼭 그 글쓰기 상담소가 아니어도 2시부터 5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인가? 맞아요. 12시부터 5시까지 거의 뭐 저희랑 오후부터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낮 시간 전체를 여기다 쓰시기 때문에 편히 오셔서 네네, 이야기 또 나누시고 책에 사인도 받으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을 대충 프리뷰 하자면 네. 10월 13일 저희가 책세상 출판사랑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어떤 출판사죠? 귀한 서점에 누추하신 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출판사에서 보시고는 책 소개 너무 재밌게 해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책처럼 이제 좀 인상이 깊은 손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인터뷰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주말에는 네. 책방 이벤트가 있습니다. 윤도현 밴드에서 이제 베이시스트를 맡고 계신 박태희님 기타리스트, 베이시스트의 생일 축하를 저희 책방에서 하게 되었어요. 팬분들이 또 대관 의뢰를 주셔서 또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재미있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네. 혹시 맞아요. 팬분들이 계시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태희님께서 읽고 쓴 어떤 작업 노트나 이런 가사에 대한 흔적도 좀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그럼 이렇게 좀 되게 바빴네요. 바쁘고 앞으로 있는 일정까지 되게 꽉 찬 저희의 어떤 일상을 잠깐 보여드렸고 이제 2주 동안 저희가 읽은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소설보다 가을 시리즈가 역시 가을에 또 나왔어요. 이 책을 저희가 항상 계절마다 입고해서 잘 팔고 또 읽고 있는데 가을 표지도 너무 예뻤어요. 은행이 이렇게 있는. 그리고 3편이 다 좋았어요. 가끔 여기서 취향을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히 한 작품만 저 취향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가을은 3작품이 다 좋았고 김기태 작가님, 위수정 작가님, 그리고 이서수 작가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되게 익숙한 이름이 이서수 작가님이죠. 미아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여기 소설보다 가을 시리즈에 또 실렸고 이 작품이 저도 제일 좋아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서수 작가님께 제일 좋았어요? 네, 저 이서수 작가님께 제일 좋았어요. 발 없는 새 떨어뜨리기라는 단편인데 여기에는 프리랜서 작가랑 응급실 간호사가 나와요. 그 두 여자의 우정에 대한 얘기인데 코로나 시국의 프리랜서 작가와 응급실 간호사는 너무 입장이 다른 거죠. 한 명은 굉장히 생계가 불안정하고 한 명은 이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노동을 좀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이 시국에서의 노동자의 입장 차이가 좀 드러나면서 그 사람들의 우정에도 전선에 좀 이상이 생기는 서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어긋나는 지점을 잘 또 회복하고 매끄럽게 이제 다듬는 그런 관계의 양상을 잘 그리시는 것 같은 이번 작품에서도 장국영 얘기가 나오나요? 아비정전? 안 나와? 네. 이 발 없는 새가 네. 아비정전에서 이제 장국영이 아. 했던 나레이션에 나오는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어떤 실행됐던 참새 죽이기 운동 중의 일환이었대요. 참새가 너무 많았을 때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참새가 땅에 못 앉게 참새가 계속 하늘을 날면서 힘들어서 결국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게 있었는데
이들의 삶이 굉장히 그런 느낌이 네. 그냥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너무 고단하기만 한 거죠. 정착하고 충분히 안정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리랜서 작가의 말이 너는 그래도 네가 일을 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은 구하지만 난 내가 하루 종일 쓰는 글이 나조차도 구원할지 못할지 장담할 수 없어. 이제 그런 속 깊은 토로를 할 때 너무 저희도 프리랜서 작가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서수 작가님이 네. 그런 고단한 노동 현실에 대해서 항상 글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쓰셔가지고 가끔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작품들이. 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비비언 고닉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라는 에세이인데요. 제목이 너무 그냥 마음에 들어서 어떤 얘기일까 별로 살펴보지 않고 주문한 책이에요. 바다 출판사 참 책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외형도 되게 마음에 들고 뭔가 상상하지 못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집었는데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페미니스트 여성이 느끼는 외로움과 하지만 도시에서 받는 영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잘 못 붙어 있고 바깥을 항상 돌아다니면서 기력을 좀 충전하는 타입의 사람인데 이 비비언 고닉이 딱 그런 거예요. 집에 있으면 되게 외롭고 도시가 나를 고립시키는 것 같지만 노바디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면 되게 고유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어떤 외부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감각적으로 담겨 있어요. 되게 외로운 사람인데 그래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도시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쓰는 에세이여서 너무 나는 반가웠어요. 제목만 들었을 때는 네. 의식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가끔 네.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네. CCTV가 날 찍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싶다거나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한 누군가 예능을 찍고 있다. 관찰 같이. 카메라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살게 되고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는 각자 도시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서 보는 모든 언니가 말한 것처럼 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이든 다 약간 다 이게 하나의 연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은 그게 다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을 한다기보다 하나하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여자로 하여금 세상에 나만 존재하지 않구나. 우리 모두 그냥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도시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자기 생각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도시라는 무대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되게 저는 독특했어요,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금정현 서평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일찍이 읽어서 너무 좋다고 언니한테 말을 했던 책이에요. 근데 읽어야지 하다가 못 읽었는데 밀리에 또 역시 또 밀리 덕후 밀리에 또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네. 너무 좋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설명하든 설명보다 무조건 책이 더 좋다. 그래서 설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해야 사람들이 재밌겠다고 살 텐데 내가 어떻게 설명하든 일단 책이 내 설명을 다 이겨.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어떤 책이냐면 일단은 어떤 책이냐면요. 네. 새로 생겨난 신조어에 대한 책이에요. 네. 신조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어떤 사회적 맥락이 있잖아요. 네. 단순히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니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이 단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좀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설명만 들으면.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지금 시대에 꼭 읽어야 한다, 우리가. 되게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고 너무나. 진짜 지금 이 현시대 동시대를 이렇게 위트 있고 통찰력 있게 담을 수 있나? 그리고 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신조어를 그러니까 왜 생겼는지 뭐 어떤 그치. 문화적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올 때 이걸 가져오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야. 생전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자료들을 깊이가 달라. 일단 뭐 어. 흑수저를 설명하더라도 되게 어느 재벌에 맞아요. 데려와서 걔를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래서 이건 진짜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음. 너무 위트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보다 보면 그냥 원래 금정현 작가님 글들이 항상 그렇긴 하잖아요. 읽다 보면 막 헛웃음이 피식피식 나오는. 웃게 되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되게 빛을 발하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그- 이제 뒷부분에 갈수록 아, 좀 마음 아픈 단어들이 많이 맞아. 나오죠. 혐오의 표현 단어들 나오거든요. 남충이나 민식이법 놀이 아, 같은 네네네. 것들은 사실 이런 음. 진짜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을 굉장히 거부감이 들지 않게 그러니까. 쓰시는 게 금정현 작가님의 가장 큰 매력. 어, 재능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이게 원래 작가님이 갖고 있는 매력이랑 재능인데 요즘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무드 같기도 해요. 뭔가를 진지한 얘기를 할 때 이젠 진지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너무 이제 가르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짧은 글밖에 안 읽으려고 하고 어쨌든 어떤 태도가 진지해지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드는데 작가님이 그런 거에 되게 최적화돼. 그걸 깨주는. 이렇게 읽은 책들은 소개가 끝났고요. 네, 이제 입고된 책들을 신간들을 네.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하면 박혜진 작가님, 편집자이면서 비평가이기도 한 박혜진 작가님의 엔딩 노트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이제 그것을 보았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박혜진 작가님께서 52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의 엔딩 장면을 모은 에세이라고 해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소개만으로도 저희가 너무 너무 궁금하고 흥미로워서 이제 입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이런 작품들도 있고 또 박안서 작가님의 뭐 도둑맞은 가난 이런 국내 작가의 작품들도 당연히 실려 있어요. 근데 목차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저희가 비교적 신간으로 취급하는 이제 올해 나온 작품 중에 이제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이능사 젊은 작가상 책을 저희가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도 실려 있어서 이 52편의 작품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 좀 그런 궁금증, 호기심을 갖고 앞으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초엽 작가님의 첫 에세이 책과 우연들을 저희가 입고를 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쓰는 사람이 되었는지가 좀 그런 궤적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책 같아요. 작가님의 어떤 읽는 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작가님의 어떻게 써야 소설가가 그런 글이 나오는 건지. 그니까 어떻게 소설가로 삶을 살게 되셨는지도 네, 너무 궁금하고 이공계부 전공자셨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쓰시는지. 그러면 10월 첫 번째 책방록을 이렇게 마치면 되겠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